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예비 시댁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파혼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정말 어렵게 고민하고 결정한 결혼이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지게 되니 지금도 감정 상태가 좋은 건 아니네요. 문제가 일어난 시점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뒤에 연달아 예비 신우의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정신없는 시간들의 연속이었죠. 아무래도 제가 먼저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혼집에 혼수를 드리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신우도 뒤이어 결혼식을 올리게 될 때 저한테 도움을 받고 싶다며 혼수를 어떻게 장만할 건지 확인해 보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비 신우와의 마찰이 생기게 되었고 제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한 혼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좀 더 좋은 거를 선택하길 원하거나 신우가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길 바라고 있었죠. 그런 신우의 행동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를 신우가 간섭하는 게 신경에 거슬렸었죠. 그 식기세척기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던데. 꼭 그걸 사야 되는 거예요? 혼수라는 게 한번 들어가면 바꾸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저 같으면 돈을 더 주고서라도 최고급 식기세척기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집안 분위기랑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이 다니면서 느낀 건데 가전 쪽은 제가 좀 더 보는 눈이 좋은 것 같아요. 새언니가 선택한 제품들이 결혼 생활할 때 실사용을 할지도 의문이고 괜히 돈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는 저한테 지적을 하러 온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혼수 장만할 때 도움 좀 받아보려고 온 거예요? 저도 혼수 장만할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안에서 최대한 신중히 결정하려는 건데 다른 날보다 오늘따라 유독 저한테 불만을 털어놓고 있잖아요. 제 혼수를 보러 온 거지 아가씨 혼수를 장만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같이 다닐 수 있겠어요? 저도 금액 안에서 최대한 신경 써서 좋은 제품들로 하려고 정말 많이 알아보고 준비한 건데 옆에서 계속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저거 마음에 안 들고 색상과도 매칭이 안 될 것 같다며 불평불만 늘어놓으면 저도 같이 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 혼자 다니는 게 좋겠어요. 아가씨랑 다니면서 저도 오늘 하루 계획한 일정을 전부 끝내지 못해서 계획에도 많은 차질이 생겼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죠? 예비 신우의 행동에 이해할 수 없었던 저는 차라리 같이 다니지 않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면서 확실하게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 마찰이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자 예비 신우는 얼굴을 붉히면서 저와 다니는 거 본인도 불편하고 싫었다면서 불만을 토해내더니 집으로 돌아갔어요. 신우와 그렇게 헤어지고 난 뒤 그날의 일정을 전부 다 소화하지 못한 저는 좋지 않은 기분으로 돌아와 화를 가라앉히고 있는데 예비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여정이랑 같이 혼수품 보러 갔었다던데 서로 안 좋게 헤어졌었다며? 네가 손이 사람인데 꼭 그렇게 행동했어야 했니? 여정이가 따로 마음에 들어하는 제품들에 대해 옆에서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건데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안 좋게 끝내야만 했어? 그런 것도 포용해 주지 못할 정도로 속이 좁았던 거니? 어머니, 아가씨한테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오늘 정말 쉽지 않은 하루였는데요.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품이 한두 개도 아니고 저도 정말 오랜 시간 끝에 고민하고 결정해서 선택한 건데 옆에서 계속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놓으면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요. 오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혼수품에 대해 문제를 얘기하는데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신혼집 규격에 맞는 제품들로 전부 선택한 거고 신중하게 결정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맞냐는 거다. 걔가 아직 제대로 아는 게 없으니까 자기 의견 내세울 수 있는 건데 그걸 굳이 안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서 내가 전화를 하게끔 일을 벌여야 됐던 거니? 이번 주 주말에 잠깐 내려오도록 해라. 너한테 긴히 할 말이 있다. 예비 시모는 화가 잔뜩 올라왔는지 제 감정을 헤아려 주시는 것보다 신우의 편만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도 정말 서운했었고 상처를 받은 상태라 기분이 좋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이 신우와 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시모까지 간섭하게 되자 일이 좀 커졌다는 걸 듣게 되었는지 바로 저한테 전화가 왔지만 예비 신랑의 반응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제 편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이 제가 잘못했다는 말을 먼저 꺼내었어요. 뭐?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당신이 물건을 구매하려고 정말 힘들게 모든 걸 알아본 뒤에 결제를 하려는데 내가 옆에서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당신이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품이야. 적은 금액도 아니고 전체 금액이 1억이나 된다고. 그런데 아가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신혼집에 드릴 제품들을 아가씨가 원하는 것들로 채울 수는 없는 거잖아. 도대체 내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건지 나는 전혀 모르겠어. 우리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품을 왜 아가씨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내 말이 틀렸어? 실질적으로 사용할 사람은 나잖아. 당신은 그래도 내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너무 실망이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던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다시 걸려온 예비 신랑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가 예민한 만큼 조심해야 되는 건데 예비 신랑까지 저에게 실망을 안겨주니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저에게 사과를 하게 되면서 조금은 마음이 풀리긴 했었지만 주말에 예비 시모가 잠깐 시댁에 들리라는 말에 불안하기만 했던 저는 상처받는 말을 듣게 될까봐 걱정이 상당히 많았어요. 결혼식 전에 파혼하게 되는 일들이 정말 많다고 하던데 저 또한 그런 일을 겪게 될까봐 최대한 조심하려고 시모의 눈치를 살피며 시댁에 발을 들였습니다. 왔냐? 여기 좀 앉아봐라. 얼마 전에 혼수품으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있긴 했었지만 앞으로 함께 살면서 그런 일은 먼지만큼 사소한 거니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나한테 네가 계획한 계획에 대해 얘기 좀 해봐라. 결혼식이 코앞인데 혼수품이 지금 신혼집에 들어가고 있는 거니? 네. 지금 거의 다 들어간 상태라 바로 결혼식 끝나고 입주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아마 다음 주 내로 나머지 물건들 들어올 것 같아요. 뭐든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문제가 없는 거야.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움직이면 되는 건 하나도 없다. 전에 내가 했던 말에 서운한 건 아니지?
예비 시모는 혼수품이 신혼집에 전부 다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심적으로 안심이 되셨는지 저에게 날카로운 모습은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저에게 전화통화로 거친 말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신우도 저에게 사과를 했지만 앞으로의 결혼 생활 동안 신우와의 마찰이 자주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되긴 했었어요. 서로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작 제 편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에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었죠. 예비 신랑도 결혼식이 끝나면 정식적인 남편이 될 텐데 예비 시모와 신우의 말만 듣고 제 편에서는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다는 거에 처음으로 혼란이 찾아왔었죠. 예비 신우와 혼수품을 같이 보러 다니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나중에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전과 같은 문제가 안 생길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분명 또 다른 마찰이 뒤따라 올 것 같아 오지도 않은 걱정을 미리 하게 되었죠. 말로는 더 이상 얼굴 붉힐 일은 없을 거라 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털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긴장 속에서 시댁 식구들과의 시간을 보낸 뒤 준비했던 혼수품이 예정대로 전부 다 신혼집에 전부 들어가게 되었고 깔끔하게 배치된 가전 가구들을 보면서 앞으로 있게 될 예비 신랑과의 결혼 생활을 상상하며 신혼집에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집에 다녀간 이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신혼집을 어떻게 꾸며 놓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 하셔서 가족들을 데리고 신혼집을 가게 되었는데 문을 열려는 순간 충격적인 일들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예비 신랑이 왜 신혼집 비밀번호를 바꿔 놓았는지 알 수 없었던 저는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게 되었죠.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는데 당신이 바꿔놓은 거야? 나한테 연락을 주지 않아서 비밀번호 바뀐 줄 모르고 있었거든. 번호가 뭐야?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어. 나중에 내가 설명할 테니까 지금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버님, 어머님이랑 신혼집 앞에 벌써 도착한 거야? 나는 당연히 비밀번호가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 그래서 지금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야? 부모님께서 집 구경하고 싶으셔서 먼 길을 오셨는데 그냥 현관 비밀번호 알려주면 안 돼? 크게 문제될 거 없으면 그냥 한번 둘러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이유도 없는 건데 왜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이야. 오늘은 그냥 돌아가 주면 안 될까? 나중에 다 설명해 준다니까. 당신한테 뭐 하나 해주고 싶어서 나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서. 예비 신랑은 저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했다며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벤트를 따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아 부모님께 좋게 설명을 드린 뒤 오신 김에 부모님을 모시고 외식을 하러 가게 되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신혼집 비밀번호를 계속해서 알려주지 않고 공개를 하려 하지 않길래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저도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고 예비 신랑의 행동이 좀 지나친 것 같아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지만 예비 신랑은 끝까지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꼭 저를 놀리는 것 같은 행동을 보인 예비 신랑의 태도에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죠.
제가 극도로 화를 내자 예비 신랑도 당황했는지 제대로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고 끝까지 비밀번호를 알려주려 하지 않자 결국 저는 잠긴 도어록을 열어줄 수 있는 출장 기사를 불러 강제로 문을 여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장 기사님의 도움으로 현관문이 열리게 되었고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신혼집에 발을 들인 순간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가게 되었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떨리는 손으로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거는 순간 제가 문을 강제로 여는 걸 막으려 했는지 거친 숨소리를 내며 회사에서 신혼집에까지 사색이 된 얼굴로 급하게 온 예비 신랑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자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게 내 동생이 우리 결혼하고 곧바로 또 결혼을 하게 되잖아. 그런데 혼수품에 좀 문제가 있어서 당신이 준비한 걸 일단 좀 빌리기로 했었어. 그래서 며칠 사이에 당신이 준비한 혼수품들을 전부 동생이 살게 될 신혼집으로 옮기게 됐는데 내가 오빠이다 보니 결혼 선물로 뭐를 좀 해줘야 할 거 아냐. 어차피 우리는 다시 천천히 맞춰가도 되잖아. 그쪽 집안에서 동생한테 혼수품에 대해 꽤 예민한 반응을 보여서 일단 급한 불 좀 끄려고 당신이 준비한 혼수품을 내가 임으로 옮겼다고 너무 서운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침착하게 내 말 좀 들어봐. 동생과 결혼하게 될 집안이 의사 집안이라 상당히 부유한 집안인데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너무 아깝잖아. 의사 사이 얻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쪽 집안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최대한 맞춰주려 하는 거고 당신이 맞춘 혼수품들이 동생이 살게 될 신혼집에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이왕 결혼 선물 해주는 거 우리 집안 혼수품으로 채워준 뒤 나중에 결혼식 끝나면 동생이 다시 하나둘 채워준다고 했으니까 그때 우리는 다시 받으면 되는 거야. 미리 당겨줬다고 좋게 생각하면 되잖아. 당신이 손해볼 건 없다니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은 도대체 나를 뭘로 알고 있었길래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신혼집에 있던 가정 가구 혼수들을 전부 싹 다 아가씨 집에 들여놓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을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전부 다 알고 계신 건데 모른 척 하셨던 거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신혼집 구경 오셨을 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해놓고 알려주지 않았던 거야? 어차피 걸리게 될 문제 아니었어? 일단 결혼식부터 저질러 보자는 거였니? 내가 좀 늦었다. 너한테 미리 얘기하려 했었는데 먼저 알아버려서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갔다만 지금 상황을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 딸 여정이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좋지 않겠니? 의사 사이 들어오는데 우리 집안도 어느 정도는 있어 보여야 하고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결혼을 성사시킬 수 있을 거 아니냐. 너희들은 어차피 크게 내세울 것도 없고 그냥저냥 살면 될 테지만 내 딸 여정이는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될 만큼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중요한 순간이다.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끌고 가야 하지 않겠니? 지금 당장은 네가 살게 될 신혼집에 혼수품들이 눈앞에 사라져서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나겠지만 미래를 보라는 거야. 나중에 충분히 되돌려 받을 수 있고 여정이가 네가 준비했던 혼수품보다 더 좋은 것들로 채워준다고 했다니까. 그래서
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을 저지르셨다는 거잖아요. 제가 반대할 게 뻔하고 그렇게 되면 의사 사이 보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일은 저질러 보자는 거 아니었나요?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 아직 어머니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결혼식 올리지 않았고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은 찍지도 않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죠? 능력도 없는 집안에서 의사 사이는 보고 싶은데 무리한 혼수품 요구에 돈은 없으니까 제가 들여온 혼수품으로 어떻게든 해결 보시려 한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의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도 없지만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네요. 저희 그만 파혼하겠습니다. 어머, 새언니, 제가 다 해명할게요. 제가 하자고 그랬어요. 이 집에 있던 혼수품 저희 신혼집으로 옮겨달라고 오빠한테 부탁한 거예요. 대충 얘기 들으셨겠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의사 집안이에요. 돈이 그냥 들어오는 거라고요. 새언니가 준비한 혼수품 그거 결혼식 끝나면 어렵지 않게 채워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만 딱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1억밖에 안 되는 가정가구 혼수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꽉꽉 채워드릴게요.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제가 오죽급했으면 여기까지 뛰어왔겠어요. 우리 별것도 아닌 일 크게 만들지 말자고요. 손해볼 거 없으니까 지금 당장 앞만 보려 하지 마시고 나중에 새언니한테 들어올 여러 가지 혜택들을 생각해 보세요.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취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너무 극단적으로만 분위기를 몰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그래서 내가 혼수품 보려고 따라왔었을 때 이미 전부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네. 이 사실을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고 당신이랑 아가씨랑 어머님께선 혼수품이 신혼집에 전부 들어오게 되면 한꺼번에 옮기려고 작정한 거였네요. 어머님이 그래서 혼수품은 신혼집에 다 들어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물어보신 거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벤트를 해준다고 그래서 상당히 들떠 있었는데 정말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이벤트였네요. 더 이상 할 말 없고 지금 이 상황 상식적으로 이해도 되지 않으니까 그만 파혼하겠습니다. 당장 재혼수 비용 그대로 토해내세요. 결혼은 없던 걸로 할게요. 개념을 쌈 싸먹은 예비시댁 식구들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난 저는 그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남의 혼수품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고 원하는 걸 얻어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았었죠. 결국 이런 상황들을 부모님께 전부 다 알리자 경악을 하시면서 당장 파혼하라고 저보다 더 날뛰셨죠. 그런데 한 번 터진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비신랑이 준비한 아파트가 알고 보니 시부모님과 예비신랑이 함께 마련한 아파트가 아닌 대출로 마련한 아파트였던 거죠. 결혼하면 어차피 맞벌이라 함께 갚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너무 화가 났던 저는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예비 신랑이 저에게 숨겨왔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죠. 시부모님께서 비싼 아파트라며 신혼집에 들어갈 가정가구 혼수품도 그거에 어울리는 물건들로 채워놔야 한다면서 무리하게 요구를 하시더니 저는 예비 신우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한 일종의 도구에 불과했던 거였죠. 부모님께서는 파혼을 거부하고 있는 예비 시댁 식구들한테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고 저희가 손해본 부분에 대해 보상 처리를 요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예비 신우의 결혼식이 코앞까지 다가온 상태에서 모든 걸 물거품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계속 버티며 저희 요구를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비 신랑이 저희 집에 찾아와 살려달라며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하시는 대로 파혼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동생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지금까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끝나게 되는 건데, 그럼 저희 가족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숨긴 부분들에 대해 화가 많이 나셨겠지만 저 혼자 잘 살자고 이런 일을 꾸민 건 아니잖아요.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도움받게 되실 혜택들은 상당히 많다고요.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시야를 넓혀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께서 나중에 병원에서 큰 치료를 받게 되실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받았던 만큼 더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대출도 금방 해결된다고요. 저희 동생이 결혼하게 될 집안이 재력이 좋아서 잘만 구슬린다면 대출 빚이야 금방 갚아줄 수도 있을 텐데 거의 다 온 마당에 일을 크게 만드시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 사람이랑 아직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다시 한 번만 진지하게 생각해 주세요. 꼭 불행한 길을 걸어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버님, 저를 사이로 인정해 주셨고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 믿어 주셨잖아요. 예비 신랑은 무릎까지 꿇으며 곧 있게 될 예비 신우의 결혼식에 문제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좀 더 시간을 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의사 집안 사람들은 저희가 눈 감고 지켜만 본다면 저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기만 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돈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려고 계획을 한 건데 저희 보고 눈 감아 달라는 건 한 배를 타자는 것과 같은 말이었기 때문에 아빠는 예비 신랑의 말을 듣자마자 주저하지 않으시고 찬물을 한 바가지 푼 다음 얼굴을 향해 냅다 뿌리신 다음 당장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찬물을 뒤집어 쓴 예비 신랑이 꿈쩍도 하지 않자 아빠는 베란다에 있던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나오셨고 그걸 본 예비 신랑은 깜짝 놀라서는 저희 집에서 급하게 도망을 쳤네요.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할 수 없었던 저희 식구들은 무작정 일을 진행시키려는 예비시댁 식구들의 사기 행각을 막기 위해 예비 신우와 결혼 예정이었던 남자분의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이 저희 집에 와서 무릎 꿇고 저희 아빠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리 녹음을 준비해 만들어놨던 증거물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계획을 전부 듣게 된 의사 집안 식구들은 경악을 했고 모든 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죠. 저희 덕분에 큰 불행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에 감사하다며 예비 신우와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분께선 저희 부모님께 명함을 건네주시면서 나중에 병원을 방문하셨을 때 정밀 종합 검진을 무료로 해주겠다며 저희 가족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그리고 의사 집안 식구들은 사기 결혼을 계획했던 그 사람들을 상대로 파혼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쪽 집안의 소송을 받게 된 그 사람들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양쪽 집안 전부 조금의 선처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은 결국 법정에서 패소하게 되면서 양측 집안이 손해본 부분에 대해 전부 보상을 해주게 되었죠. 너희들은 후회할 짓을 한 거라고? 딱 한 번만 눈 감고 지나갔다면 앞날의 인생길이 폈을 텐데 꼴의 양심은 있어서 받은 밥에 죄를 뿌려? 갑자기 찾아와서 다짜고짜 너희들이라뇨? 말 조심하세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사기치려고 했었으면서 지금 누구한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직까지 뭘 잘못했는지 모르세요? 저희 앞에서 화낼 시간에 가서 당신 딸 병간호나 하시죠. 돈에 눈이 멀었으니 자기 딸이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예비 신우였던 그 집안 딸이 불행히도 몸에 문제가 생기고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젊은 나이에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게 되었고 결국 그 문제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지만 소송에 대한 피해 금액을 보상해 준 뒤 터진 상황이라 생활에 영향까지 받고 있다 보니 화가 났는지 저희 집에 찾아와 한바탕 난리를 쳤었네요. 부린 대로 거둔다고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집안 식구들의 며느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젊은 나이에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상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펼쳐지게 될 제 삶은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언제나 웃음이 가득한 날들만 펼쳐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결혼을 앞두고 있다가 예비 시댁의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파혼을 하게 된 여자입니다. 다음 달이 결혼식이었지만 이 사람들과 하루빨리 정리했다는 거에 감사할 뿐이네요. 저희 집안과 시댁 집안에 대해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예비 신랑은 일반 중소기업 회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예비 시부모님께선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계셨죠. 그리고 예비 시동생은 생산직에서 일을 하면서 집안의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어요. 저희 집안 같은 경우 부모님께선 식당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며 저는 홍대에서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가게를 차렸지만 지금은 부모님께 빌렸던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정리가 된 상태죠. 예비 신랑 회사가 저희 매장 근처인데 단골 손님으로 자주 찾아왔었고 처음 매장을 오픈했을 당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단골이 된 예비 신랑이 가끔 일손을 도와주었었죠.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면서 저희는 연인 사이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양가 집안 상견례까지 전부 다 끝마치고 결혼식만 앞둔 상태였죠. 그런데 결혼식장에 아직 발도 들이지 않았는데 시댁 식구들은 도를 넘은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지만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보이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죠. 아무리 시댁 집안의 식구가 된다 해도 적당히 하면 이해하겠지만 다들 하나같이 저희 디저트 매장을 망하게 하려는 것 같아 보였어요. 처음 시작은 예비 시모가 저희 매장에 처음으로 구경 오셨을 때 커피와 디저트를 시키시고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때가 점심시간이라 정신이 없어서 잘 챙겨드리지 못한 죄송한 마음 때문에
디저트 값을 받지 않으려 했었는데 돈거래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면서 결제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괜찮은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약간의 밑밥 깔기 용이라는 걸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던 거죠. 예비 시모가 다녀가신 이후 며칠이 지나고 그날도 별일 없이 점심시간 때 몰려오시는 손님들께 한 차례 정신없이 디저트 판매를 한 뒤 한숨 쉬고 있었는데 시모가 매장 문을 열고 고개를 내미셨어요. 저기 들어가도 되나? 일부러 한가한 시간 맞춰서 온 건데 자리가 꽤 많이 필요하거든. 괜찮다면 여기서 모임을 좀 가지고 싶은데 자리가 여유 있을까? 아, 어머님 오셨어요? 지금은 점심시간이 지나서 손님들이 한 차례에 빠진 상태라 여유가 있어서 괜찮아요. 2층에는 자리가 많이 비어 있으니 올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거 잘 모르니까 무난한 맛으로 몇 개 올려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과일 주스도 여러 가지 종류로 좀 부탁하고 알아서 챙겨줄 수 있는 거지? 네, 그럼요. 저희 매장에서 제일 판매가 많은 것들로 올려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올라가 계세요. 몇 분이신지만 알면 될 것 같은데요. 예비 시모가 매장 문을 활짝 여시면서 지인분들께 서둘러 들어오라며 손짓을 하셨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셨고 20명 정도 2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인원수에 맞춰 몇 개의 디저트와 과일 주스를 정신없이 만들어 올려드린 뒤 즐거운 시간 보내시라고 인사를 드리면서 1층으로 다시 내려왔었죠. 시모는 저보고 들으라는 것 마냥 큰 소리로 디저트 매장 사장이 예비 며느리라면서 쉬지 않고 자랑을 늘어놓으셨는데 그때부터 정신없이 디저트를 가지고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인원수도 상당히 많은 편인데 어찌나 빨리 드시던지 디저트를 만드는 족족 올려보내 드려야만 했었죠. 예비 시모는 쉬지 않고 제 자랑을 하며 예비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뒀다고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쉬지 않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계시다가 어느 정도 만족하셨는지 한두 분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저를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저는 한 분 한 분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시모가 저에게 웃으면서 이번 결혼식 때 와주실 분들이라며 앞으로 자주 보게 될 분들이니 예비 시모와 함께 오지 않아도 잘 좀 챙겨주라고 제 손을 잡아주신 뒤 결제 금액이 얼마 정도가 나왔냐고 물어보시길래 40만 원 정도 나왔지만 30만 원만 결제해 주셔도 된다며 배려를 해 드렸었죠. 뭐? 40만 원? 아니, 디저트 몇 개 먹지도 않았는데 40만 원이나 나왔단 말이야? 우리가 인원수도 많긴 했었지만 여기 디저트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하나 봐. 아, 저희는 매장에서 전부 다 직접 만들거든요. 그리고 재료 또한 고가의 재료만 쓰다 보니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다른 디저트 매장들보다 많이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손님들께서도 부담 없이 드시는 편이고요. 저번에 혼자 오셨을 때 너무 정신없어서 잘 챙겨드리지 못해 마음이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비스로 더 드린 것도 있으니까 30만 원만 결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주 놀러 오세요.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 거예요? 표정이 안 좋으세요. 아니. 혹시 오늘 우리가 먹은 거
외상할 수 있나? 내가 깜빡하고 지갑을 안 가져왔네. 내가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지. 요즘 들어 계속 이러네. 지갑을 식탁 테이블에 놓고 온 것 같다. 오늘만 오는 것도 아니고 며칠 있다가 다시 올 테니까 오늘만 외상으로 달아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지? 솔직히 여기에서 어느 누가 안 돼요. 저희도 디저트 매장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30만 원 당장 결제해달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도 자주 오실 것 같아서 나중에 결제해달라고 보내드리게 되었죠. 예비 시모는 미안하다며 난처한 얼굴을 보여주셨지만 하루 이틀 볼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자주 얼굴 볼 텐데 괜히 30만 원 가지고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웃으면서 좋게 보내드렸었죠. 외상은 처음이라 기분이 이상했지만 그래도 저번에 결제해 주시고 간 것도 있어서 그런지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었어요. 하지만 이건 제 착각이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알 수 있었죠. 며칠 뒤 시모는 또다시 저희 매장을 다시 방문해 주셨고 그날은 손님들을 데려오신 게 아닌 혼자 오셨어요. 그런데 뭔가 상당히 다급한 목소리로 디저트를 주문하셨어요. 얘야, 오늘 내가 중요한 약속이 잡혔는데 지금 디저트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나? 최대한 많이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음료는 필요 없고 케이크 종류로만 포장을 해주면 될 것 같다. 오늘 우리 집에 상당히 많은 손님들이 오시거든.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가족에게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들이라 선물용으로 드릴 예정이거든. 여기 디저트가 맛도 좋지만 워낙 퀄리티가 좋아서 다른 디저트 매장과는 비교가 안 되더구나. 그러니 내 부탁 들어줄 수 있지? 아, 네, 그럼요. 몇 개나 준비해 드릴까요? 지금 당장 포장해서 준비해 드릴 수 있는 건 한 2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는 부족하신 거예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시모는 20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면서 서둘러 준비해 주길 원하시길래 직원들과 함께 정신없이 선물 포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점심시간인지라 다른 손님들도 많아서 엄청 정신이 없었죠.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땀 흘려 선물 포장을 해서 시모에게 건네드렸고 물건을 받으신 시모는 매장을 들어오셨다 나가셨다 하시면서 차에 옮겨 실으셨어요. 저는 결제 준비를 하려고 전날 것과 당일 주문건까지 총 60만 원을 결제해주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려 하는데 시모가 매장 문 앞에 서서 너무 급한 관계로 조금 있다가 한꺼번에 결제하겠다며 외상을 달아나 달라는 말 한마디 하시곤 금세 사라지셨어요. 저는 당황스러워 차를 타고 떠나는 시모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결제하시는 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몇 초면 끝나는 건데 물건 받으실 시간은 있으시고 결제해 줄 시간은 없으시다는 거에 기분이 팍 상했었죠. 꼭 일부러 결제를 안 해주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에는 결제를 해주셨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결제만 하시려면 도망을 치시려는 것 같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난감했었습니다. 결국 제 불만은 장기 출장을 떠난 예비 신랑에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의 업무가 마무리가 되었는지 저에게 전화해선 오늘 하루 별일 없었냐는 말에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털어놓았죠. 내가 하는 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봐. 어머니께서 며칠 전에 지인분들 데려오셔서 디저트 값이 꽤 나왔었거든?
그런데 지갑을 깜빡했다고 하시길래 다음에 오셨을 때 결제하셔도 된다고 했었어. 그렇게 좋게 끝냈었는데 오늘 집에 상당히 많은 손님들께서 오신다고 했었나 봐. 그래서 디저트를 주문하시길래 급하다는 말에 정신없이 포장해서 며칠 전에 결제 못하신 것까지 해서 한꺼번에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급하게 가셔야 된다고 결제를 나중에 하시겠다는 거야. 시간이 얼마 걸리는 것도 아닌데 매장에 들어오시지도 않고 문 앞에서 한마디 툭 던지신 뒤 그냥 가셨다니까? 벌써 외상값이 60만 원이나 밀려 있다고. 디저트 값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우리도 돈이 들어와야 문제없이 디저트를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데 어머니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지방 출장 가서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니라서 최대한 내 선에 해결하려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워낙 깜빡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나중에 결제해 줄 테니까 마음 풀어. 그래도 엄마가 결제해 주겠다고 하셨잖아. 그래도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은 아니라서 며칠 뒤에 다시 매장에 방문하셨을 때 결제해 주실 거야. 좀 그러면 지금 당장 60만 원 계좌로 보내줄까? 아니 뭐. 자기 말대로 며칠 뒤에 오시면 그땐 결제해 주시겠지. 괜히 자기한테 결제 금액 받았다가 기분 나빠하시면 어떡해. 그래도 어머니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할게. 예비 신랑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난처해 하길래 괜히 얘기했나 싶더라고요. 이 일 때문에 괜히 일하는데 지장 생길까봐 걱정이 되었죠. 그래도 제가 가진 고민에 대해 털어놓으니 마음은 좀 나아졌지만 시모가 앞으로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그게 제일 궁금했었어요. 두 번의 외상 문제도 그렇지만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으면 외상했던 날 손님과의 시간을 보낸 뒤 전화 한 통 해줄 수 있는 건데 예비 시모는 연락 한 번 없으셨어요. 고마웠다는 문자 하나도 남겨주지 않아 서운한 마음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죠.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난 뒤 잠깐 잊고 있었는데 그날은 예비 시모가 아닌 시동생이 누군가의 손을 잡고 저희 매장을 방문을 했어요. 알고 보니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처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제가 디저트 가게를 운영한다는 걸 알고 구경이나 할 겸 찾아왔던 거였죠. 여자친구와 주문한 디저트를 받은 뒤 2층으로 올라가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시동생의 여자친구가 1층으로 내려오더니 저에게 디저트가 너무 맛있다면서 다른 것들도 먹어보고 싶어서 주문하러 왔다고 이것저것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예비 시동생이 1층으로 내려와서는 화장실 위치를 물어보길래 상가 밖에 있다며 설명을 해준 뒤 한 10분 정도가 지났을 때 시동생의 여자친구도 화장실의 위치를 물어봐서 알려줬었어요.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2층으로 올라가 보니 디저트 그릇은 싹 다 비워놓고 짐도 이미 챙겨서 나간 상태였죠. 기다리면 오겠지 했는데 그날 매장 마감 시간까지 예비 시동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웃음밖엔 안 나왔어요. 어이가 없어 화가 나는데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이런 개념 없는 행동을 보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예비 신랑한테 전화를 해서 시동생의 연락처를 받아낸 뒤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제 전화는 피하지 않고 받길래 이미 기분이 상해버린 저는 매장에서 디저트를 시켜서 다 먹었으면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자 시동생은 죄송하다는 말보단 자기는 몰랐다면서 다른 말로 돌리고 있었어요. 네? 디저트 값을 내지 않았다고요? 제가 먼저 나왔을 때 여자친구가 알아서 결제하고 나온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은 여자친구가 결제하는 날이거든요. 아마 제가 먼저 나갔을 때 결제했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내일 그 근처로 데이트 약속 잡혀 있는데 그때 가서 오늘 먹었던 값에 대해 결제할게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네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계셨던 건 아니시죠? 얼마 하지도 않는 걸로 전화까지 다 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얼마 하지도 않는다고요? 아예 나가실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여자친구가 결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여기서 상식을 따지기에는 좀 억지스러운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얼만데요? 내일 드리면 되잖아요. 이제 가족이 될 텐데 몇만 원 나온 거 가지고 엄청 짜게 구시네. 디저트 맛도 그냥 그렇던데 엄청 달기만 하고 방부제 맛만 나는 거 같던데요? 직접 만든다고 속여서 파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결제를 안 하고 간 거에 대해 얘기한 것 뿐인데 가족이 될 거면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예비 시동생의 말투에 너무 기분이 안 좋았었어요. 가족들 전체가 저를 우습게 생각하는 게 틀림없는 것 같아 저도 웃으면서 좋게 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마디 하려 하는데 예비 시동생은 오히려 자기가 기분이 상했다면서 먼저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정말 황당했었죠. 화가 잔뜩 올라온 상태에서 다음날 시동생이 매장으로 오면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 벼르고 있었는데 약속은 지키지도 않고 다음날 매장에 오지 않았어요. 태도를 보니 먹었던 디저트 값에 대해 결제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죠. 결국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예비 신랑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문제로 바쁜 자기한테 전화를 했다고 화를 내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불만을 털어놓았고 결국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게 되었는데 예비 신랑은 처음으로 저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진짜 내 동생이 여자친구 데려와서 디저트 먹은 게 그게 그렇게 아까운 거야? 그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돈 10만 원 나온 것도 아닌데. 당신은 원래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이었어? 내가 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걸로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일이 손에 잡히겠냐고. 출장 온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이런 건 당신 선에서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가족끼리 그 정도도 배려해주지 못하면 앞으로 결혼 생활 어떻게 해나갈 거야? 얼만데? 당장 계좌 알려줘. 정말 너무하네. 내가 잘못한 거야? 어머님은 아직까지 연락 한 통 없으시고 결제해 주시겠다고 외상하신 거 아예 지불해 줄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기분이 좋겠어? 방금 얘기했었잖아. 당신 동생이 나한테 했던 태도가 지나쳤었다고.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었고 오히려 욕만 듣고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어. 이게 상식적인 행동이야? 당신 가족만 감싸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내 입장에서도 조금은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 네가 이해를 못 해주는데 나한테 좋은 말이 나오길 기대하면 되겠냐? 계좌나 불러.
돈 붙여주면 될 거 아니야? 월 매출 5천 찍으면서 그 정도도 못 해주는 당신한테 정말 실망이다. 당신 오픈할 당시 힘들어할 때 내가 무상으로 도와주지 않았어? 그거에 대한 값이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잖아. 뭘 바라고 도와줬던 거야? 그리고 내가 무상으로 당신한테 도움 받았다고? 그때 도와준 거에 대해 고마워서 점심시간 때 회사로 찾아가 디저트 돌렸잖아. 그리고 당신은 출장 가기 전에 어땠는데? 맨날 아침마다 우리 가게 들어와 출근 도장 찍고 디저트랑 커피 한 잔씩 그냥 가져갔잖아. 그것만 해도 벌써 돈으로 따지면 얼마인 줄 알아? 그런데 내가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한마디라도 한 적 있어? 그만큼 나는 지금까지 배려만 하며 지내왔었다고. 그런데 나보고 속이 좁다고? 돈을 받아야 재료를 사고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 나랑 직원들이 땀 흘려서 봉사만 하려고 일을 하는 건 줄 알아? 당신 동생이랑 어머님께서 주시겠다고 말만 하시고 내 전화까지 안 받으니 어쩌겠어. 당신이 결제해 줘야지. 합쳐서 70만 원 지금 당장 입금해줘. 이건 일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예비 신랑은 당장 계좌 이체해 주겠다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처음에는 좋게 풀려고 했지만 저에게 막말을 쏘아대다 보니 저 또한 기분이 좋지 않아 침착하게 대응을 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잘못을 했다면 이해하겠지만 그런 게 아닌데 왜 욕을 얻어먹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바로 계좌 이체 시켜주겠다던 예비신랑은 시간이 지나도 결제 금액에 대해 계좌를 보내주지 않더라고요. 한참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길래 전화를 했는데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저를 아예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었죠. 결국 그날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고 다음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매장을 오픈하고 힘겹게 손님을 응대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아예 연락도 없었던 예비 시모가 매장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이미 기분이 상할 만큼 상해버린 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사가 아닌 억지로 예비 시모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 눈치를 살피면서 저와 개인적으로 대화 좀 하자고 자리를 만들고 싶어 하길래 2층으로 올라가 구석진 자리에서 서로 마주보고 앉았어요. 표정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 시모의 시선을 회피하고 있는데 저를 보며 입을 여셨어요. 내가 저번에 결제해준다고 했는데 깜빡했지 뭐야. 내 아들한테 전화가 왔었다. 그래서 오늘 외상값 치르려고 왔거든. 우리 작은 문제를 일으켰었다며? 아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할 테니 우리 좋게 풀면 안 되겠니? 여기 카드 줄 테니까 우리 작은 아들이 먹은 것까지 한꺼번에 해주면 될 거야. 내가 빨리 해결해 줬어야 했는데 어른으로서 면목이 없다. 기분 상했다면 풀고 다시 예전처럼 웃고 지낼 수 있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어머니, 저희는 가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이 돌지 못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요. 당연히 알아서 주시겠죠. 제가 그런 것 하나 못 믿겠어요. 그런데 제 입장도 생각을 해 주셔야죠.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로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어머니께서 진심으로 사과하셔서 좋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결제하고 다시 올라올 테니까 여기 잠깐만 계세요. 커피 한 잔 하실 거죠? 2번 다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길 바랄게요. 예비 시모가 건네준 카드를 건네받은 뒤 1층으로 내려가 결제를 했는데 어이없는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카드가 정지되었다는 내용이었고, 재차 몇 번 해봤지만 예비 시모가 준 카드는 거래가 정지된 카드였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게 없어서 기분이 좋지 않은데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건지 답답하기만 했었어요. 다시 2층으로 올라가 예비 시모한테 거래가 정지된 카드라고 하자 몰랐다는 듯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집에 다녀와야 할 것 같다면서 다른 카드와 착각한 것 같다며 기다려달라고 하길래 한숨을 쉬며 예비 시모를 다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난 후 예비 시동생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엄청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등치가 산만한 남자들이 옆에 여자 하나씩 끼고 들어왔는데 1층이랑 2층을 전부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았어요. 시동생은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저 때문에 형한테 한 소리 얻어먹었다며 매출을 올려주겠다고 자기 친구들을 전부 다 데려왔으니 그렇게 좋아하는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라며 본인이 쏘겠다고 친구들한테 큰 소리 치며 매장에 있던 디저트를 싹 다 먹어 치워 없애버렸습니다. 한 테이블당 음료는 기본으로 4잔씩 들어갔고 다른 손님들은 디저트가 순식간에 거덜나 없어져 버린 상태라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시동생이 저에게 결제를 하려고 다가와 카드를 건네주면서 전에 먹었던 금액까지 전부 다 계산해주면 된다고 목에 힘을 빳빳이 들고 있길래 저는 아무 말 없이 카드를 긁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시모가 카드를 긁었을 때와 똑같이 거래가 정지되었다는 문구가 나타나 저도 모르게 짜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저는 시동생에게 거래가 정지된 카드라고 하자 당황하면서 그럴 리 없다고 다시 긁어보라고 했지만 역시나 똑같았어요. 그런데 카드가 어디서 많이 본 카드길래 자세히 확인을 해보니 좀 전에 시모가 들고 있던 카드와 같은 거였고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자 집에 있었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았어요.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당장 결제 금액을 계산해 주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화를 냈어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시동생은 집에서 다시 카드를 가지고 오겠다고 매장에서 나가려고 하길래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죠. 시동생은 왜 신고하냐고 난리를 쳤지만 그 사람들의 장난에 더 이상 놀아나고 싶지 않았어요. 가족이 될 사이인데 이 정도 가지고 경찰까지 부르냐고 화를 내면서 저에게 대들길래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시동생은 어딘가에 전화를 했고 잠시 뒤 경찰이 옴과 동시에 시모가 급하게 매장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는 이미 이 결혼은 의미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고 예비 신랑한테 파혼하자는 문자 한 통을 남겼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예비 신랑이 출장 갔다고 해놓고 시모가 매장에 들어온 뒤에 잠시 뒤 뒤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참, 당신 출장 갔다고 하지 않았어? 당신이 어떻게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올라오려면 아직 며칠 더 남지 않았나? 나 이런 식으론 결혼 못할 것 같아. 파혼하자. 당신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잠깐 올라온 것 뿐이야. 가족끼리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그냥 당신과 대화 좀 하려고 온 것 뿐인데 경찰까지 부른 거야? 그거 얼마나 된다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나랑 파혼하는 거 당신도 원하는 거 아니잖아. 이러지 말고 좋게 해결하면 되잖아. 제발 그만 좀 해.
뭘 그만해. 지금 당신 동생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 200만 원 가까이 디저트를 사 먹었다고. 사람들을 우르르 데리고 와선 시장판으로 만들어 놨었다고. 하루 종일 팔아야 될 걸 단 몇 시간 만에 동이 날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는데. 그런데 카드가 거래 정지 카드래. 그것까지는 이해해. 그런데 계속 일부러 결제를 안 해주려는 게 보이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잖아. 가족이면 남의 매장에 들어와서 전부 다 거덜내고 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야? 아유, 그냥 하루 베풀었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지 않겠니?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나중에 축의금으로 다 돌려받으면 되는 거잖아. 좋게 해결하고 넘어가자. 그럼 지금 당장 250만 원 결제해 주세요. 그럼 이해해 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 돈은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먹을 때는 기분 좋은데 돈 나갈 생각하니까 아까우세요? 아이, 그냥 넘어가자니까. 우리 결혼하면 이런 일 앞으로 자주 있을 텐데 꼭 그래야 되겠어? 돈이 그렇게 중요해? 가족이 우선 아니야? 제발 그만 좀 하라고. 형, 돈에 환장한 사람 같아. 앞으로 형은 형수한테 잡혀 살겠다. 나는 절대 그렇게는 못 살아. 이 결혼 꼭 해야 돼? 그냥 결제해주고 끝내버려. 예비 시동생은 기분이 나쁘다는 듯 발로 디저트 매장의 물건들을 걷어찼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말리자 예비 신랑이 자기 동생 건들지 말라며 제 팔을 잡길래 그 순간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예비 신랑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고 경찰한테 영업 방해죄와 기물파손죄 그리고 결제를 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어요. 이 문제로 양가 집안 난리가 났지만 예비 시댁의 손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저희는 파혼 위자료와 그동안 받았던 정신적인 손해배상에 대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결제 금액 250만 원과 함께 위자료를 받은 뒤 그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어낼 수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에 아직까지 화가 납니다.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것들이 자기 것 마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그 사람들의 행동들이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뒤늦게 찾아와서 정말 미안하다며 다시 시작하자고 하길래 소금 한 바가지 퍼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얼굴에 사정없이 뿌려 버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람들과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고 앞으론 좀 더 현명하게 처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똥차 지나갔으니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정말 많이 참아왔었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기엔 시댁 집안의 도를 넘는 행동들이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남편과의 인연도 막을 내리게 되었죠. 문제는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께서 연세가 비슷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일이 좀 바쁘다 보니 좀 뒤늦게 챙겨드린 일이 있었죠. 칠순기념으로 양가 부모님 모두 200짜리 크루즈 여행을 끊어드렸는데 이것도 남편과 신중히 의논하고 결정해서 선택한 거였어요. 패키지 상품이라 동남아 3개국 6박 7일 상품 중에서 가성비가 좋게 나온 것 같아 부족한 형편에서도 최대한 챙겨드리려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냥 대충 다녀오시라고 크루즈 패키지 여행을 끊어드린 것도 아니고 양가 부모님 합의하에 결정한 건데 저희 부모님과 달리 시부모님께서는 뭔가 불만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건 결국 욕밖에 없었고 너무 서운했었죠. 나보고 지금 이런 여행을 다녀오라는 거야? 내가 상상했던 크루즈 여행과는 상당히 다른데 이왕 돈 쓰는 거 좀 더 괜찮은 상품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어머님, 이것도 정말 신중히 알아보고 결정한 거예요. 1인당 200만 원이면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저희도 상황에 맞게 최대한 해드리려고 노력한 거니 이번에는 이렇게 다녀오시고 다음에는 좀 더 괜찮은 상품 나오면 그때 또 보내드릴게요. 어머님이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하셔서 알아보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여러 가지 패키지 상품이랑 비교해 봤는데 제일 괜찮은 것 같아 결정한 거니 저 믿고 이번에는 이렇게 다녀오시면 안 될까요? 나는 크루즈 여행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동남아가 아닌 유럽을 상상했었는데 돈 좀 더 써서 이왕 가는 거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주면 좋을 것 같다. 이번에 다녀오면 또 언제 갈지도 모르는 건데 1인당 200만 원짜리 말고 500만 원짜리로 여행 상품 알아봐주면 좋겠어. 내 지인들 중에 200만 원짜리 크루즈 여행 다녀왔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다. 갔다 와도 창피해서 자랑도 못하겠어. 그리고 왜 사돈댁이랑 같은 상품인 거야? 적어도 배는 따로 타야지. 서로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된 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 것 같니? 너는 생각이라는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 집안이랑 너희 집안이랑 격이 다른데 당연히 우리는 좀 더 고가의 여행 상품으로 보내줘야지. 3대 독자 귀한 내 아들 데리고 갔으면 적어도 양심은 있어야지. 하기야 배운 것도 없는 너희 집안이 뭘 알겠어? 빌딩 창문이나 닦는 형편에 200만 원 크루즈 여행 상품 선택하는데도 다리가 후들거렸겠지. 나는 500짜리 이상 여행 아니면 발도 떼지 않을 거니까 무조건 내가 원하는 상품으로 다시 준비해라. 네가 이딴 쓰레기 상품 선택했을 때 내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 자기 부모 여행 보내주는 건데 네가 분명 뒤에서 입김을 불어넣었겠지.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한꺼번에 큰돈 나가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아깝게 생각을 했겠어. 안 보내주자니 괜히 욕먹을 것 같고 보내주기에는 큰돈 나가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딴 상품 내민 거 아니야? 아들, 내 말이 맞지? 봐봐. 난감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잖아. 당신 왜 말을 못해? 나랑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한 거잖아. 그리고 어머님이 처음에 같이 가도 상관없다고 하셨잖아요. 이번 기회에 저희 부모님이랑 좋은 추억 만드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 말 바꾸시면 어떡해요? 벌써 결제까지 다 했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번에만 다녀오세요. 우리 부모님께서 싫다고 하시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좀 더 돈 써서 괜찮은 상품 골라서 보내드리자고 했는데 당신이 돈 나갈 때 많다고? 지금 보내드리는 것도 정말 어렵게 선택한 거라며.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지. 어쩌다가 한번 보내드리는 건데 꼭 그렇게 돈을 아껴야만 되겠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행 상품 고를 때 본인이 먼저 가성비가 괜찮은 상품 같다고 저에게 보여줬었으면서 시부모님께서 불만을 털어놓으시니까 그제서야 말 바꾸는 남편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났었어요. 저희가 알아서 선택하면 군말 없이 가겠다고 하셔놓고
온갖 불평은 다 하시면서 저에게 상처까지 주시는 시모의 행동이 제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힘들게 알아본 거지만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고생을 알아주지 않으셨어요. 결국 시모는 가지 않겠다고 확고한 결정을 내리시는 바람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크루즈 상품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남편과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가 현관문을 열며 들어오자마자 시댁에 있었을 때 왜 그런 행동을 보인 건지 물어보았고 서로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죠. 당신 어떻게 시부모님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몇 날 며칠 고생한 거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되레 나를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더라. 맞는 말 한 것뿐인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처음에는 그 상품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여러 가지로 좋은 여행 상품들이 많았었잖아. 그래서 나는 이왕 돈 나가는 거 좀 더 쓰라고 했던 건데 네가 여유가 없다고 이걸로 결정한 거잖아. 내 말을 무시했는데 기분이 좋겠냐고. 우리 아버지랑 장인어른께서 비슷한 연배시라 한 번에 갈 때 같이 여행 보내드리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적어도 원하시는 여행을 보내드려야 하지 않겠소? 전부 다 내가 결정한 거야? 시부모님께서 치르는 거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먼저 얘기 꺼내신 거고, 그리고 그 상품도 당신이 먼저 얘기한 거잖아. 나는 원하는 대로 결정해 준 것 뿐인데 왜 다들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데? 나는 뭐 이런 거 준비하고 싶은 줄 알아?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당신이 도와준 건 하나도 없었잖아. 그냥 이거 괜찮은 것 같다며 툭 던져놓고 그 뒤로는 나 몰라라 있으면서 욕은 내가 다 얻어먹어야 되는 거야? 어차피 여행 상품 취소했으니까 알아서 가시라고 그래. 칠순기념 이런 걸 왜 챙겨야 하는 거야? 요즘 시대에 하나부터 열까지 챙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어머님이 우리 집안 보고 뭐라고 했는지 당신도 들었지? 빌딩 창문 닦는 우리 집안이 뭐 어때서? 여태껏 그거 하나로 잘 먹고 잘 살아왔었다고. 그러는 당신 집안은 얼마나 대단한데? 남편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열을 내냐며 제 속을 더욱더 긁어댔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이유는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저를 무시하는 것보다 저희 집안 자체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와 남편이 늦은 저녁 목소리 높여 화를 내자 아이들까지 울음을 터뜨렸고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로 인해 각방까지 쓰고 말았죠. 남편이 현재 집안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몇 달 전에 무리하게 대출까지 당겨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오는 바람에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남편은 돈이야 또 벌면 된다고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는 걸 알면서도 무리하게 강행하길 원했었죠. 칠순을 축하드리기 위해 신경 써드리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제대로 원하시는 걸 해드리려 했었는데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팔순돼서 걷는 것도 힘들 때 여행 갈 것 같다며 계속해서 재촉을 하셨습니다. 결국 그런 상황 속에 없는 형편에 맞춰 신경 써 드렸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어서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회복이 되지는 않았어요. 결국 이런 분위기는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서 시부모님의 불만도 더욱더 커지게 되었죠.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시부모님은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행 준비를 계획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면서 서두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원하시는 여행 상품 맞춰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께선 어제 출발하신 거 아시죠? 부모님은 정말 만족해 하시던데 어머님은 더 비싼 여행 상품을 원하시니 가시려면 그만큼 기다리셔야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 여행 가신 건 제 사비로 해결한 거니 어머님께서도 가시고 싶으시면 그이한테 부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여행 충분히 맞춰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저희는 어머님 집안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만족시켜드리질 못하는데 어쩌겠어요. 원하시는 답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 데리고 오늘 밖에 잠시 외출해야 하거든요. 볼일 끝나신 거죠? 그이한테 전화하셔서 따로 저녁 드시던지 하세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내가 좋게 얘기하니까 아주 우스운 거지? 맨발로 쫓겨나야 정신 차릴래? 보잘것없는 집안 받아줬더니 감사한 줄은 모르고 어디서 고개 빳빳이 들면서 대들어. 이러니까 형편없는 집안과는 엮이고 싶지 않았던 거다. 내 아들도 지금쯤 너랑 결혼한 걸 아주 후회하고 있겠지. 그래서 지금 각방 쓰고 있어요. 저도 그이랑 결혼한 거 후회하고 있는 중이에요. 곧 있으면 그이 오니까 저는 아이들 데리고 먼저 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시모가 화를 내는 게 아닌 시부가 버럭 소리를 지르시면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아이들은 시부의 목소리에 놀랐는지 울음을 터뜨렸고 안 좋아진 감정은 더욱더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퇴근한 남편이 때마침 들어와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집안의 분위기를 살피더니 대충 눈치를 챘는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시부모님 옆에 붙어선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퍼부었습니다. 아이들을 먼저 진정시키고 달래는 게 우선인데 남편은 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저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몰라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게 되자 더는 듣고 싶지도 않아 아이들을 데리고 무작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저를 지켜보고 있던 시모가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딜 나가냐고 저를 따라 나오시더니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다시 집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켜 주지 않는다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막대한 행동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돼 시모를 강하게 뿌리친 뒤에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상처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면서 이혼을 해야겠다고 확실하게 결정을 하게 됐던 순간이었죠. 네가 경찰을 부르면 뭐 어쩌게? 가족들끼리 다툴 수도 있는 거라고 대충 얘기하고 돌려보내면 되는 거거든. 나는 너한테 무력을 쓰지 않았다. 화를 돋군 건 네가 먼저지. 언제적부터 얘기한 건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사람이 말을 하는데 무시를 해? 지금 당장 내가 보는 앞에서 500만 원짜리 여행 상품 결제해라. 내 아들 돈이 아닌 네 사비로 결제해야 될 거야. 너희 시애비랑 같이 가는 거니 1,000만 원 맞춰서 결제하고 여행하는 기간 동안 식비며 기념품도 사야 하니까 그에 맞게 용돈으로 300만 원까지 준비해와라. 만약 하나라도 불만을 제기한다면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 감싸고 있는 자식들 얼굴은 절대 못 볼 줄 알아. 법정에 서면 누가 이길 것 같니? 쥐뿔도 없는 집안에서 우리를 상대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들, 애들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있어라. 내 자식들한테 손대지 마. 당신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나이 먹으면 성격까지 고약해진다더니 그 말이 맞나 보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거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저와 아이들이 받은 상처 그대로 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어디. 나이 먹은 게 자랑도 아니고 그걸 기념하겠다고 여행 보내달라고 조르셔서 큰맘 먹고 준비한 건데 고생한 며느리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는 못할 망정 머리채를 잡아요? 저희 부모님은 안 가셔도 된다는 거 아버님 어머님만 보내드리기 뭐해서 어렵게 결정했던 거라고요.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좋게 받아주시면 되는 거지. 그게 그렇게 싫으셨어요? 다 때려치워요. 제가 목소리를 높여 화를 내는 사이 경찰이 도착을 했고 시모한테 머리채를 잡힌 것과 애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사람들과 분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손을 댄 시모에게는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거라고 큰소리친 뒤에 저와 아이들은 보호받으면서 지긋지긋했던 집에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 집에서 한동안 시간을 보냈었고 그 사이 이혼 준비를 결정하게 되었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걸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건 제가 원하는 대로 빠르게 해결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순순히 저를 보내주지 않으려고 이혼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죠. 결국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시부모와 남편 또한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저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죠. 원하는 여행 보내드리지 않았다고 온갖 막말에 애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채까지 잡는 게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사이 부모님께선 여행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오셨고 저와 남편과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신 부모님께선 남편을 친정으로 불렀습니다. 온갖 인상을 다 쓰며 저희 부모님 집에 억지로 들어온 남편은 얼굴도 들지 않고 자리에 앉아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고 계셨던 부모님께선 천천히 입을 떼셨고 꼭 이렇게까지 안 좋은 분위기로 몰고 가야 되는 거냐며 충분히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너무 극단적으로 키워버린 것 같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남편도 나름 불만이 많았는지 거침없이 쏟아내기 시작했고 개념 없이 뱉어대는 말들은 저에게 더 큰 화를 불러 일으켰어요. 여행 다녀오셔서 아주 즐거우셨나 봐요.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해외여행 즐기시는 동안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아세요? 이번 여행은 저희 부모님이 먼저 제안을 하신 건데 정작 두 분한테만 좋은 일 하게 된 것 같아 저도 기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 사람한테 저희 부모님 좀 더 신경 써 드리라고 했던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좀 더 돈 써서 보내달라고 했던 게 일을 크게 만들 정도는 아니잖아요. 제가 뼈 빠지게 버는 돈도 제대로 쓰지도 못한 채 이 사람 눈치 보는 것도 더 이상은 싫어서 이혼하자고 했던 겁니다. 돈 관리는 여자가 해야 된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두 분께선 원래 집안 형편이 좋은 건 아니시니까 대충 여행 다녀오셔도
충분히 만족하시겠지만 저희 집안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3대 독자인데 부모님께선 저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크겠어요? 힘들게 뒷바라지 해 주셔서 제가 대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건데 꼴랑 몇 푼 가지고 서로 얼굴을 붉혀야 되겠어요? 전부 할부로 끊으면 되는 거지. 그거 싫어가지고 손을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이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여자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자네가 내 딸에게 매달리지만 않았어도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전부 다 내어줄 것처럼 쫓아다녀 놓고 이제 와서 이혼하겠다고? 집안의 가장이 이렇게까지 책임감이 없어서야 되겠어? 내 딸한테 대충 들었는데 이번에 상당히 많은 대출을 받았다면서 자식 가진 부모로서 내가 도와주려 했었는데 내 딸이 강하게 거부를 해서 일단 지켜보고 있었네.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으니 앞으로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 그런데 지금까지 내 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네. 자네가 이 모양 이 꼴이니 내 딸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겠나? 돈이 많이 부족한 형편에서 딸이 보내주는 여행을 가지 않으려 했었는데 이미 결제를 했고 사돈분들과 함께 하는 자리라 이번 기회에 사업적인 대화 좀 해보려고 했었네. 그런데 사정상 같이 갈 수 없게 됐다는 딸의 말에 안타깝기는 했었지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곤 꿈에도 몰랐었어. 내가 아무리 빌딩 창문을 닦아가며 살아왔어도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건 기본적인 상식인데 자네는 아직 인생을 더 배워야 할 것 같구먼. 아쉽게 됐지만 어쩌겠어. 자네 집안이 선택한 길인데 여기에서 끝내는 게 맞겠지. 나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 자네부터가 꽉 막혀 있는데 사돈분들은 오죽하겠나? 참네. 사업이요? 장인어른께서 저희 부모님과 사업적인 얘기를 나눈다고요?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 집안이 무슨 사업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당신 말 다 했어? 아무리 서로 등을 돌리게 될 관계라고 해도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당장 우리 부모님한테 사과해. 이젠 아예 밑바닥까지 보이는구나. 무슨 사과? 말은 똑바로 해야지. 별것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너를 내가 걷어들여 줬으면 알아서 떠받들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아빠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면서 어떤 마음인지 확실하게 알았다고 남편을 돌려 보냈습니다. 아빠는 이혼을 진행하라면서 뒤에서 모든 걸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서 꽤 오랜 시간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법적 다툼이 있었지만 정말 다행이었던 건 아직까지 아이들이 많이 어린 관계로 엄마의 보살핌을 받는 게 심적 안정을 취할 수 있고 아이들도 저와 함께 사는 걸 원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양육권이 저에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일 큰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부터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었고 원인 제공을 먼저 하게 된 시부모님의 영향과 저를 함부로 대했던 행동들에 대해 위자료 청구와 함께 재산 분할을 끝으로 그 사람들과의 인연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은 법정에서 저에게 밀렸다는 거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서로 남남이 되었는데도 아빠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오셔서 난리를 치셨어요. 시모는 빌딩 창문을 닫고 있던 아빠 보고
당장 내려오라며 동네 한복판에서 소리를 지르셨고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 아빠는 하던 일을 멈추시고 내려오셔선 시모에게 더 이상 서로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왜 찾아왔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왜 찾아왔냐고? 몰라서 물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기분인지 아냐고요? 그쪽 집안이랑 결혼을 해서 잃은 게 얼마나 많은데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서로 웃으면서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를 키운 건 그쪽 아니에요? 저는 오늘 상당히 많이 바쁜 상태라 상대할 시간 없으니 그만 돌아가 주시죠. 그 사람이랑 이혼했고 법적으로 모든 게 해결된 마당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원흉이 다 너 때문인 거 모르니? 군말 하지 않고 여행 보내줬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나왔겠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는지 알아? 예, 저런 사람 그만 상대하고 아빠 간판다는 것 좀 봐줘라. 기사님들이 달아주겠다는 거 처음 얻게 된 빌딩이라서 그런지 아빠가 직접 하신다더라. 시모는 흥분한 상태에서 아빠가 작업자분들과 건물 간판 다는 모습을 쳐다보시더니 간판의 이름을 확인하신 뒤 놀란 얼굴로 저에게 빌딩의 소유주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별로 대답해 주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물고 있는데 옆에서 엄마가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어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 꼬마 빌딩 하나 인수했다며 자랑을 하셨습니다. 시모는 대산 빌딩이라는 간판이 걸리는 걸 보곤 당황하시면서 말까지 더듬으셨어요. 가진 것도 없는 집안이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꼬마 빌딩을 인수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지만 시모에게 모든 걸 세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더는 물어보시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셨죠. 간판을 달고 저희 곁으로 돌아오신 아빠는 흐뭇해하시는 얼굴로 한참 동안 꼬마 빌딩을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돌려 시모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하셨다길래 이번에 제가 빌딩을 인수하게 되면 월세 안 받고 무상으로 상가 하나 내어드리려 했었는데 일이 이렇게 틀어져 버렸네요. 크루즈 여행을 저희와 같이 가겠다고 하셔서 그때 대화 좀 나누려 했었는데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쩌겠어요. 제 딸 잘 좀 봐달라고 저희도 최대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쪽 식구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만 불만만 가지고 최악의 상황까지 끌어올리셨으니 그에 따른 손해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마음 씀씀이를 좋게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가족은 오늘 기념적인 날이라 먼저 돌아가겠습니다. 저기 사돈어른, 잠깐만요. 상황은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거라고요. 전후 사정을 저희가 몰랐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알았으면 이렇게 나왔겠어요. 아직 며느리랑 우리 아들 숙녀기가 남아 있으니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 안 될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인데 서로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좋은 쪽으로 가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겠어요? 이번 일로 화가 많이 나셨겠지만 화 푸세요.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벌써 저희 가족이 받은 상처는 너무 깊어서 회복이 될 수 없거든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여행, 효자 아들이랑 많이 다니세요. 이번에
그이가 저랑 이혼하고 나서 혼자 돈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무턱대고 카드를 막 긁고 다니는 것 같던데요. 감당되시겠어요? 제가 그동안 컨트롤해 줬었는데 이제 모든 걸 감당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 모르셨죠? 그이가 손버릇이 좀 안 좋아요. 저에게 몇 번이나 걸렸었거든요. 사정사정해서 말하지 말라고 저에게 몇 번이나 무릎을 꿇었는지 알아요? 지금쯤 아마 노름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마 칠순 여행은 힘드실 것 같으신데 10,000원대 초저가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나중엔 그 사람이 집안 전체를 거덜내서 여행은 꿈도 꾸지 못할 수도 있으세요. 그럼 살펴가세요. 시몬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멍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사람이 저 몰래 노름을 하다가 몇 번이나 걸렸었는데 무릎까지 꿇어서 봐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이혼을 하면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흥청망청 돈을 쓰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던 날들이 많았는데 이번 일로 인해 전부 다 해결돼서 마음이 후련합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놓친 거에 대해 평생 후회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으셨길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이 새롭게 시작하는 첫 발걸음에 축복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삶에도 언제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